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여러분 문천식이라는 개그맨 혹시 아십니까? 이 문천식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서희초 교사에 대해서 추모를 했다가 막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난을 받자 애도가 먼저다 이러면서 막 뭐 발끈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분한테 그 문제의 그 인스타그램 글을 보냈던 당사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문천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컷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노컷뉴스에서 이제 최초로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문천식 서희초 교사 추모 비난받자 애도가 먼저 아닌가. 이게 그 문제의 인스타그램 글인데 어떤 분이 그 문천식 씨한테 이런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문천식 개그맨님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데 어찌 크리스찬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에 앞장서서 발표하죠? 김어준 맘카페 선동 시작됐지만 허위 유포자 지금 처벌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동에 동참하여 진실을 막는 것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시체팔이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해안에 있는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실망하고 싶지 않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요 글을 봤다면서 요 글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맞춤법 모르면 논리라도 맞든가. 뭐라고요? 시체팔이? 거참 말씀 이쁘게 하시네. 당파 싸움? 종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숭고한 교사 한 분이 운명을 달리했으면 애도가 먼저 아닙니까? 개그맨 제가 무슨 크랩입니까? 허위 유포 제가 무슨 거짓을 말했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려주신다면 게시글 내리겠습니다만 님이 뭐라 한들 저는 그 선생님과 유족을 위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반박을 한답시고 글을 올린 건데, 자, 일단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22일 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문천식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문천식 씨 왜 이 서희초 교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모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 지금 뭐 오송 지하차도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병대원 구조하다가 희생당하셨죠. 그리고 뭐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서희초 교사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추모의 글을 올렸는지, 이거 그 이른바 인터넷에서 확산된 그 가짜뉴스 보고 분노해가지고 올렸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정확히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아, 나는 그 가짜뉴스 믿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가 평소에 교사들을 존중하는데 교사가 그냥 죽었다길래 추모를 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뭔가 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실제로 그 이 문천식 씨의 글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야, 저게 국민의힘 지지자의 평균 수준이군요 이러면서 막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이틀 전에 받은 제보인데요. 이 문천식 씨에게 그 문제의 그 DM 있지 않습니까? 문천식이 올렸던 그 DM을 보낸 당사자라고 하는 분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천식 씨에게 DM 보낸 당사자입니다. 인스타 DM 원본 내용을 첨부합니다. 왜 노컷뉴스는 단편적인 부분만 잘라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문천식 씨의 인스타그램 내용을 바로 기사로 내보내신 건가요? 아래 원본 내용을 첨부해드린 것처럼 추모 내용도 포함한 전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라 게시글을 올린 문천식 씨입니다. 그로 인하여 각종 커뮤니티에도 노컷뉴스에서 올린 기사의 내용을 2차, 3차로 퍼날려 무분별한 악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모든 몸이 마비가 올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노컷뉴스를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이 그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한테 메일을 보낸 직후에 당일날 아침에 이제 이 글을 올리신 건데, 노컷뉴스 문천식 DM 저격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면서 문천식은 악의적으로 추모 내용과 기타 내용을 잘라 게시글을 올려 죽음에 대한 애도도 하지 않고 까내리는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천식한테 그 보냈던 DM의 원본을 본인이 직접 캡처해가지고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게 문천식이 그 자기 인스타에다가 올린 내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천식 개그맨님 이러면서 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시체팔이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해안이 있는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실망한 거 쉽지 않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여기까지 그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글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죠. 자, 그래서 이게 인스타 여기까지가 딱 인스타에 잘라 올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문천식한테 보냈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이 더 있어요. 이게 이른바 잘린 내용인데 교사의 죽음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학생 조례 인권 만든 교육감 쪽에 문제가 있고 또한 교육감이 잠재우고 중재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부추기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국힘 3선 의원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라며 거짓 선동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자는 의원님실에 가 빌었지만 절대 그냥 넘길 일 아니고 수사 들어간답니다. 나쁜 거짓말 선동자들은 좌파 민주당은 꼭 맘카페 김어준 선동하고 다음은 연예인들의 SNS 퍼나르기로 여론 선동합니다. 속지 마시고 제발 연예인들도 선동에 당하지 않는 현명한 자가 되기를 진심 기도합니다. 자, 이 글이 잘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글이 잘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애도를 했는데 애도도 하지 않고 마치 그냥 시체팔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뭔가 막말을 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찍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교사의 죽음에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어떤 책임도 있다. 뭐 사실 이 학생조례 인권 이런 것도 사실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분 입장에서는 애도도 표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3선 의원 자제가 연관이 돼 있다고 거짓 선동했잖아요. 맘카페에서. 그래가지고 그 가짜뉴스가 3만 명이 그 가짜뉴스를 보고 각종 인터넷 SNS에다가 쫙 뿌려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거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이 사건이 왜 커집니까? 딱 그거예요. 그 맘카페에서 시작된 가짜뉴스.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 문천식 씨도 좀 속지 마시라. 현명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딱 손 모으는 이모티콘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요런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쓴 그리고 애도를 했던 그 내용은 딱 잘라내고 요 윗부분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악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위 DM 내용 중 추모하는 내용을 잘랐다. 자, 근데 노컷 뉴스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그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뭐 매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천식이 올렸던 그 글의 일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딱 잘라서 올릴 필요도 없고 전문을 올리든지 차라리 전문을 아니면은 내가 뭐 약간 가짜뉴스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근데 나는 그 가짜뉴스는 믿지 않는다. 가짜뉴스와 관계없이 나는 그냥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막 우파 전체가 뭔가 굉장히 막 자기한테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이야기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올려놓고 여보세요. 그러면서 뭐 맞춤법 지적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그냥 애도를 표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도 좀 문제가 되는 글을 몇 개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헌재에서 인용될 때 탄핵 소추안 인용 이렇게 올리면서 굉장히 뭐 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여기 보세요.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 새로 뽑힐 대통령은 공정하고 야무진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하지도 않고 야무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 상황을 드러낸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 노란 리본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자,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들 304명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해시태그 보시면 세월호 6주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처음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올린 게 아니고 6주기인데도 6주기면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이 됐는데도 이런 노란 리본을 올렸다.
여러분들 다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번에도 그 우파 시민이 자기를 저격하는 글을 갖다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잘려서 올려놓고 마치 약간 조롱을 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린 게 과연 정치적인 의도가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문천식 씨는 본인이 정말 억울하면은 해명을 하세요. 왜 선택적으로 추모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가짜뉴스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인정할 거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서희초 사건이 지금 또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데일리 경제에서 그 단독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일기장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그 일기장에는 남자친구와 뭐 헤어지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서희초 교사 유족 측이 나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는 일기장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한답시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좀 골 때리는 게, 자, 이게 사촌오빠라는데 사촌오빠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누가 죄인인가 이런 글을 올리면서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촌오빠 B씨에 따르면은 유족은 지난 20일 오후 경찰서에서 처음 일기장 사본을 받았으나 해당 번호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 나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는 일기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황당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이 뉴데일리 경제 있지 않습니까? 이 뉴데일리 경제의 단독 보도 이 제목을 보세요. 서초 초등교사 일기장 내용 입수. 일기장을 입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기장의 내용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장을 실제로 본 뭐 경찰관이든지 유족이든지 뭐 누구든지 뭐 지인이든 간에 일기장의 내용을 본 사람이 그 내용을 갖다가 뉴데일리 경제 기자한테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 어디에도 일기장을 직접 입수했다, 일기장을 직접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반박이다. 완전히 지금 섀도우 복싱을 하고 계신 거고, 이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망자 A씨가 우울 증세로 지난 5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B씨는 일기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환자의 개인 의료 기록을 어떻게 확보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자, 제가 뉴데일리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A씨는 이런 우울 증세로 지난 5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A씨의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까지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 여기에 일기장 내용에 정신과를 다녔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기장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진술입니다. 진술. 지인한테 전해 들은 내용을 기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걸 갖다가 마치 교묘하게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도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선동적인 반박문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이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자, 그리고 동생의 수십여 장의 일기장에서 남자친구의 문제는 한두 페이지에 잠깐 언급된 것이 다다. 근데 왜 잠깐 언급된 부분을 전체 인양 이야기에 사실을 호도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잠깐 언급되던 뭐 많이 언급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기장에 어쨌든 언급이 돼 있었던 건 팩트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팩트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수 있는 거죠. 보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있었다는 그 팩트를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자가 남자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 경찰에 따르면 업무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말을 그냥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 뿐입니다.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보도했다는 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과 치료 얘기도 지금 정신과 치료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자가 그거 취재해가지고 뭐 어떻게 알아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확히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그걸 공개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을 안 하는 거 봐서는 정신과 치료 받았던 거 맞잖아요.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그걸 어디서 알았냐고? 결론은 정신과 치료 받은 거 맞고 일기장에 남자친구와의 문제 써 있었던 거 맞고 다 팩트잖아요. 팩트를 보도됐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정신과 치료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해주세요. 지금 반박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B씨는 잘못 보도로 관련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았다면서 고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해명하고 사과를 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다 반박해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취재한 사실을 갖다가 보도를 했을 뿐이에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허위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서희초의 숨진 교사가 받은 학생들에게 받은 카드를 또 글에서 공개를 자, 그래서 이 글인데 뭐 사랑하는 선생님께 말합니다. 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건 누굽니까? 선생님입니다. 뭐 고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존에 이제 이 교사한테 보냈던 어떤 감사 편지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기사 내용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글에 이 사진을 왜 올려요? 이게 기사 내용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촌 오빠의 행태가 좀 이상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분은 뭔가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죽었다고 뭔가 지금 가정을 하고 들어간 듯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학생들한테 받은 그 감사 편지를 이 기자를 까는 글에서 왜 올리냐고. 뭔가 이거는 이 감성, 전혀 별개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뭔가 감성을 좀 들어오려고 이 사진을 슬쩍 올린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뜬금없이 또 뭐 연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연필 사건 관련해서 어떤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수사를 진행 중으로 하는데, 아니 연필 사건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슈가 됐었습니까? 원래 학폭 민원이라면서요. 학폭 민원이다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여론 공론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좌파 쪽에서. 근데 학폭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학폭 민원 담당도 아니었고 그런 일을 처리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슬쩍 갑자기 또 연필 사건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어떻게든 이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지금 뭔가 몰아가려는 듯한 그 여론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극단 선택 초등교사 일기장에 업무 생활지도 어려움 단교. 이게 교사 노조가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일기장의 일부를 직접 찍어서 공개를 했다는데 딱 요 한 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 자, 7월 3일 월요일 제법 오랜만에 펜을 잡는다. 금 주말을 지내면서 무기력 처짐을 있었지만 가족들과 있는데도 크게 텐션이 안 오르고 말수도 적고 그랬다.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플러스 어떤 학생 이름이 있나 봐요. 땡땡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언론하고 지금 교사 노조 쪽에서 자, 이거 봐라, 학부모 민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좀 몰고 가려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그 민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민원의 민자라도 나오나요? 자, 요걸 하이라이트 해놨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업무 폭탄 플러스 어떤 애의 난리가 겹치면서 힘들었다. 자, 업무 폭탄이 이게 학부모 민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정말 민원 때문이었으면은 어떤 학부모가 나한테 계속 민원을 내면서 괴롭혔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겠죠.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업무 폭탄. 학교 내에서 업무가 많았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의 난리가 겹쳤다. 이건 뭐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이 말썽을 피웠나 보죠. 어떤 학생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하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학생 이름이 났다고 해서 이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건 완전 내피셜이죠. 그거야말로 내피셜이고, 그거야말로 고인의 이 일기장 내용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민원이라는 민원 때문에 뭔가 힘들었다는 근거가 없다니까? 그리고 설사 민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민원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우리가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딱 요 한 부분만 지금 캡처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른바 민원, 학부모의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마저도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근데 왜 어떻게든 이 교사 노조 쪽에서, 특히 여기 정교조도 지금 개입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자,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분이 학부모의 어떤 악성 민원을 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연필 사건 가지고 뭐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악성 민원인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난리냐. 저는 이거 뭔가 그 처음에 시작된 가짜뉴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짜뉴스로 인해서 뭔가 나온 그 분노의 에너지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가짜뉴스인 게 판명이 났으면 다시 잠재우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한테 쏟아 부으려고 이렇게 뭔가 없는 타겟을 갖다가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완전 섀도우 복싱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오히려 그 뉴데일리 기자들을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데일리 기자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뉴데일리 기자는 그냥 단지 자기가 취재한 팩트에 대해서 보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뉴델리 기사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팩트를 취합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죽었다 깨어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외면을 하려 하는지,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정말 순수하게 이분을 추모하고 싶으면은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천식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문천식 씨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고 떠들라 이거입니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뭐 인스타그램 하나 잘라서 올려가지고 반박한다고 해도 그거 뭐 좋아할 사람들은 좌파들밖에 없어요. 지금 문천식 씨, 당신은 이미 우파한테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중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